자, 자, 도형의 이동.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평행 이동 먼저 볼게요. 평행 이동. 이미 우리가 다 셈이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평행 이동은 두 가지야. 점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 말 그대로 함수 또는 방정식 등의 이동. 그러니까 식의 이동이죠. 식. 실제로 이런 거니까 식의 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점의 이동은 어떠냐? 자, 봐봐. 여기가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쳐. 이렇게. 그럼 뭐 됩니까? 3,4 이렇게 되죠? 2만큼, 3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점은 x, y라는 놈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더하면 돼, 그만큼을. 근데 우리가 식의 이동은 어떠냐? 자, 여기 원방이 있어요. 원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0인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대. 그럼 여기에 중심이 점이니까 점은 3,2가 됐죠. 3,2가 됐죠? 이런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반지름은 그대로고요. 이 반지름은 r이라고 한다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인데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r 제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 y라는 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점은 이렇게 씁니다. f는 x, y 점이죠. 얘는 뭐야? x, y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식이니까 이것이 이만큼 이동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f의 x-p, y-q는 0 이렇게로 바뀌죠. 됐습니까? 이렇게로 바뀐다. 옛날부터 연습했던 거 아니야. 식은 이렇게 된다. 얘는 점은 이렇게 된다. 점의 이동, 식의 이동. 끝.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식이야.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했죠. y는 sin x라는 놈이 있어. 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얘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대. 아무튼 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냐? y-2는 sin의 x-3 이러면 된다는 거야. 내가 뭔지 모르지만. 맞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희가. 봐봐. x의 세제곱 아니면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y-1은 로그 2의 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대. x 대신에 x-1 집어넣으면 로그 2 그대로고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y 대신에 y-니까 y-3 이렇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야. 아무리 너희들이 처음 보는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거 없죠? 평이동 끝. 끝입니다. 평이동. 평이동 끝이에요. 다음 두 번째 대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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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칭이동은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 얘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칭이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좌표평면 배우면서. 그러면 자, 어떤 거냐? 여기에 이제 x, y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대칭을 했대. 그럼 뭐의 부호만 바뀝니까? 그러니까 y의 부호만 바뀌죠? 맞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대. 그럼 뭐의 부호만 바뀝니까? x의 부호만 바뀌죠? 이렇게. 그럼 원점 대칭을 하면 뭐의 부호가 바뀝니까? 둘 다 바뀌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중학교 때 이게 처음에 배운 대칭이동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요. 똑같아. 뭔 소리냐?
y는 2x-1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했대요. 그러면 뭐의 부호 바꾼다고?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y는 2x-1 이러면 끝난다고. 그러면 얘를 y축 대칭했다 그러면 뭐의 부호 바뀌어? x의 부호 바뀌는 거죠. 그럼 얼마? y는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준호 천재 준호한테. y는 2x 제곱이 있는데 얘를 y축 대칭했대. 얼마 될까? y는 2x 제곱. 여봐 역시 천재니까 바로 맞추죠. 이걸 보고 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죠? 왜? x의 부호 바꾼다는 얘기는 y는 2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게 제곱해봐야 그대로잖아.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꾼다? y의 부호를 바꾼다. 두 번째, y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꾼다? x의 부호를 바꾼다. 됐습니까? 세 번째, 원점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꾼다고요? x, y 둘 다 부호를 바꾼다. 식이든 점이든 똑같다고 했어요.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런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래. 무슨 소리죠? 이렇게 있는데 y는 x가 정확하게 45도로 이렇게 지나는 놈이죠? 이런 점이 있어. 2,1이라는 점이 있어. 대칭이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까? 1,2가 됩니다. 즉 얘에 대해서 대칭이면 x, y의 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x, y를 바꾼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2학기 때 배울 역함수하고 연관이 돼요. 이제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둬.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이 함수가 역함수야. 알겠어요? 2학기 때 수투에서 너희들 예전에 방학 때 한번 좀 들었을 때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x, y만 바꿨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다섯 번째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뭐 어떻게 되냐? x, y를 바꾸고요. 바꾸고 그들의 부도 바꾼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한마디로 뭐 여기에 이제 그 아까처럼 2,1이 있었어. 뭐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섯 번째부터가 이제 일곱 번째 이렇게 건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임의의 점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 7번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 100%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 그래서 6번, 7번 중에서 7번이 나올 거고요. 학교에서 뭐 정말 쉽게 낸다면 6번이 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7번이 나올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대칭 이동에서. 이거 배우면 끝나는 거야 이제. 도형의 이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4번, 5번은 임의가 아니라 이런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자, 4, 5번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가 사실 7번으로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좀 이제 쌤이 여기 다 지우고 6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6번. 임의의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래.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점이 A라는 점이 이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대칭인 점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요거를 찾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임의의 직선이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원방 지금 배웠잖아. 그럼 원방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뭐만 알면 되죠? 1번만 알면 되죠. 왜? 얘 중심이 이렇게 왜 반지름은 똑같잖아. 어차피 대칭 이동해도.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 중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이런 맥락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을 우리가 뭐 이제 x1, y1이라 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점이죠. 요 점이죠. 그리고 여기 이 점을 알려주겠지. 그러면 여기를 x2, y2라고 한다면 툴의 중점이 얘잖아요.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쉽죠? 맞죠? 즉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눈 것이 a고 x1, 2 플러스 y2를 x2? y1 플러스 y2 y1 플러스 y2를 2로 나눈 게 b다 라고 해서 x2, y2 가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여기에 3,4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임의의 점 2,-3에 대해서 대칭 이 점을 찾아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얘하고 여기 모르죠? A, B라고 할게.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니까 얘의 2배가 얘네들이 합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니까 A 얼마면 돼요? 1이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한 것이 얘의 2배면 돼. 마이너스 2 되려면 얘 얼마야 돼? 마이너스 6이면 되죠. 정답이라는 얘기야.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죠. 됐니?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 이 직선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직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직선의 제일 쉬운 점 아무거나 하나 뭐 y절편이라든가 x절편 같은 거 하나 구해. 그러면 요 점이 여기와 대칭이니까 이 점 찾을 수 있죠. 방금처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이씨 이런 씨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직선의 아무데나 한 점을 대칭 이동해서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요 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귀찮거든요 사실. 나름. 왜? 두 점을 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특징을 하나 알려주자면 직선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무조건 평행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미 얘 직선에 대해서 점 대칭이면 얘네들은 평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미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죠. 얘 기울기. 그리고 요 점 하나만 알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나는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6번은 별게 아니라는 얘기야. 7번을 잘 들어야죠. 7번이 이제 나와.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자, 너희들 시험 문제 뭐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방이 있는데요. 이 원방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 원방을 찾아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원방이 있는데 이 원방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점이 임의 직선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놈. 여기가 x1, y1이라고 할게요. 대칭인 요 점을 찾으래. 요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원방이 대칭 이동한다. 중심점이 그만큼 이동했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얘 있으면 이 무슨 뭐 실제로는 어떤 숫자로 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를 x2, y2라고 한다면 x1 플러스 x2의 중간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의 중간 얘가 직선 위에 있죠.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2등분 될 거기 때문에 요 점이 요거죠. 이게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한 점이다. 그러면 식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얘와 얘의 기울기. 요 직선, 그쵸? 얘 기울기가 얼마야?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직선과 수직이다. 이 둘을 연립하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 어떤 원방이 있어. 중심이 이거인. 이 원방을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죠?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에 의해서 옮긴 점만 알면 중심점을 알고 끝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7번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대칭이동 끝났죠?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볼 겁니다. 대칭이동 끝났고 이제 마지막 얘기는 예전에 점과답해서 했던 건데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에 대하여 P점이 이 X축 위에 있는데 이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AP 플러스 BP의 최소 값은 요 놈을 어디다가 X축 대칭한 요 B' 그래서 요 일직선의 길이를 구하면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여기에 있고 AB가 여기 있는데 이번에 P가 여기 Y축 위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얘 거리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일로 평행이동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지?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요렇게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얘 X축 대칭, Y축 대칭하고 얘 X축 대칭한다면 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했지? 됐니? 이 거리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점이 있어요. 이 거리에 P점이 여기 있대. 이 거리합의 최소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대칭이동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런 맥락이다. 자, 대칭이동 끝. 도형이동 끝났어요. 이제. 개념 설명. 자, 이제 가볼게. 평행이동. 자,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이제 볼게요. 자, 바이블 포인트로 바로 가볼게요. 바이블 포인트.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더하면 된다. 맞죠? 이 표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F의 X, Y가 F의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만 돼 있어도 점이 이동했다는 얘기야. F라는 함수에 의하여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 이 말은 이걸 딱 보자마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맞죠? 점의 이동입니다. 지금 모양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F에 점점 없고 F의 X, Y는 0이 F의 X 플러스 Y 플러스 B는 0으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한 거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죠.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 도형의 이동. 여기 써져 있죠? 이제 바이블 포인트로 가볼게요. 여기 있잖아. 이런 놈이 X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의 이동이잖아.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얘를,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이동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자, 개념 콕콕의 1번 내용 보면 이거 어떻게 이동한 겁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어요? 다음. 자, 이 원의 방정식이 3만큼 Y축 이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얘 어떻게 쓰면 된다?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얘는 귀찮다고 은근. 또는 이런 놈 귀찮죠? 그래서 이런 놈은 어떻게 빨리 더 할 수 있냐면 점의 이동으로 봐도 돼요. 자,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했지. 뭐 얘 중심점 보이니 안 보이니? 중심이 1,2죠? 딱 봐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넘어간 다음에 예제곱 넣었을 거니까 1, 4 되니까 반지름은 2겠네. 맞죠? 그러면 1,2가 이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중심이 뭘로 간다는 소리야? 4,1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식 바로 쓸 수 있죠? x-4의 제곱 y-1의 제곱은 4. 이게 정답이죠, 바로. 맞지?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대칭이동.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만 나와 있냐면 x에 대해서 대칭이면 y의 보가 바뀐다. y축 대칭이면 x의 보가 바뀐다.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보가 바뀐다. y는 x에 대칭이면 xy가 바뀐다. 그럼 5번에 y는 그러니까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x, y가. 그쵸? 둘 다 부가 바뀌고 그들도 바뀌니까. 그치? 그 다음에 6번, 7번 얘기가 임의의 점, 임의의 직선. 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이 도형도 똑같잖아. 도형도 똑같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고요.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도형의 이동인지 점의 이동인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좋아.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3이 1로 갔으니까 얼마만큼 이동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가 1로 갔으니까 3만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는 3이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걸 알았어.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Y축은 3만큼 이동했대. 이 점이 어떻게 이동됩니까? 그랬죠?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2가 3이니까 5.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어떻게 이동됩니까? 자, 이만큼 이동했다며. 그럼 이제 2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이렇게 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개해서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됐죠? 다음. 너무 쉽잖아. 어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자. 1-3번. 이 직선을 이거에 의해서 옮겼더니 얘와 y축에서 직교하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점이야. 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겁니다. y축으로는 2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이 평행이동했다며 이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y-2는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 그치?
따라서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b 더하기 2 이런 직선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얘하고 직교했다고 했죠. y축에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울기는 수직이고 또 그렇지 y절편은 같다라는 얘기죠. y축에서 직교했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잖아. 그리고 얘는 y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3으로.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었더니 4 플러스 b가 3이니까 아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다 구했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 대칭 이동. 자 원방을 x축 대칭했을 때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들아 이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좀 귀찮지 않냐? 이거 다시 또 끄집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대칭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함이 없죠. 뭐 얘의 중심점을 가지고만 보면 원은 더 쉽다. 어차피 이거죠. 얘 x축 대칭했대. 그럼 중심이 뭘로 바뀌어? 2, 마이너스 3으로 바뀌잖아. 얘는 y축 대칭했대. 마이너스 2, 3으로 바뀌잖아. 얘는 중심이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얘는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 3,2로. 그러면 이제 중심 알고 반지름 하니까 끝난 거죠? 식 세우는 것은. 이게 더 쉽잖아요. 됐죠? 이런 건 유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처럼 바보같이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다시 고치려면. 그래서 점으로만 봐도 된다. 자, 2-3번 볼게요. 이 이차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하였더니 최소값이 10이 됐대. 그럼 x축 대칭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완전 제곱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범위가 없으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 가질 거 아니야. 아래로 부르기니까. 그럼 2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 빼기 9 마이너스 a.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3으로 전체 제곱이 되고요. 여기까지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x가 3일 때 최소값이 요거죠? 이게 10이래. a는 얼마? 마이너스 28. 똑같네요. 됐지? 됐죠? 다음. 자, 예제 3번. 잠깐, 이거 우리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딴 데까지 나가겠는데, 이거. 알았어. 자, 예제 3번. 요 점을 이 점에 대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하나 살짝 그려보면 돼. 2,1. 얘가 1, 마이너스. 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더 위에 있습니까? 이런 건 따지지 말자고. 이런 건 따지지 말자고. 누가 정확하게 가재? 이 점만 알면 되는 건데. A, B라고 놓자 이거야. 둘이 더한 것이 A 2배면 되죠? 그러니까 A는 0. 둘이 더한 것이 A 2배면 돼서 마이너스 2 되려면 마이너스 3이면 되죠? 끝하고 했잖아. 0, 마이너스 3이었다. 다음. 이번에는 2번.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 난 직선을 구하라.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직선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는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얘는 y는 2x 플러스 k야.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 두 점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은 2점 찾고 2점 찾고 하는데 무조건 평행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1, 마이너스 1이죠. 얘 제일 쉬운 점 뭐야? 0,0이네요. 그치? 원점 지나잖아. 그럼 이 점은 뭐겠어요? 2,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럼 이 점 지나야 되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네. 자, 2 대입했더니 4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6. 다 구했죠?
y는 2x-6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가 하고 밑에를 보면 2x-6이라고 밑에를 보면 y는 2x-6입니다. 맞죠? 됐지? 자, 그렇게 되고요. 어디 3단에 3번 해봅시다. 이거 뭐 너무 쉬워갖고 원을 요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식이 이거다. 하나. 어차피 원은 중심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3이고요. 변함이 없잖아. 반지름 3은. 그럼 얘 중심점이 2,-1인데 이 마이너스 1,1에 의해서 중심점이 1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 중점이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치? 뭐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둘이 더해서 2가 돼야 되죠? 3. 중심점 알았네? 반지름 알아. 반지름은 3이었어.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라는 원방이었다. 전개하면 얘죠? 전개하면 얘죠? 그래서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6 플러스 9 빼기 9는 0. 슥슥. 그치? 일부러 상수는 뒤로 한 거야. 그러면 a는 8이었고요. b는 마이너스 6이었고요. c는 16이구나. 다 뭐하라고? 더하니까 18. 됐지? 다음. 자, 예제 4번. 뭐라고 써놓으라고? 시험에 꼭 나온다.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시험에 꼭 나온다고요. 얘가 시험에 꼭 나온다. 자, 해볼게요. 자,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있나봐.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을 봐라. 이거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a, b라고 놔야 돼. 그러면 요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한마디로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1. 맞습니까?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했더니 2에 2분의 a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 자, 좋다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약분 안 시킨 이유가 왜? 다 어차피 이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분 안 시킨 거야. 선생님이. 다 이 곱하면 4, 아니, 얼마야?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 플러스 1 빼기 4는 0. 맞습니까? 그래서 2a 플러스 b 3이 6, 7 빼니까 3은 0. 이 직선,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이렇게. 두 번째, 수직이라 했지?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1. 맞습니까? 요거의 기울기. 맞죠? 얘 기울기는 얼마죠? y는 마이너스 2x 어찌고 저찌고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수직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야 됩니까? 2분의 1이어야죠. 이렇게. 이게 수직 조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식이 또 나오죠. 이렇게 곱하니까 2b 빼기 2는 a 빼기 3. 다 1로 넘기면 a 빼기 2b 마이너스 1은 0. 이게 두 번째 식이죠. 둘이 연립하라 이거야. 그래서 아래 거에 두 배를 했더니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는 0이고 이렇게 둘이 연립해서 빼면 5b 플러스 5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2 빼기 1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라고 했죠. ab. 그럼 뭐라고?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요, 선생님. 자, 2번은 직선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을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무조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무조건 만나죠? 무조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그 대칭이 이동한 직선은 요거일 거예요. 요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어떤 교점하고 교점 하나 찾고 말 그대로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이 방금처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 점 하나만 찾으면 되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맞출 거면 되잖아. 자, 해볼게. 자, 얘는 좀 쉬워요. 이 문제는 좀 쉬운 겁니다. 왜 쉽냐면 y는 2x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좀 다른 직선을 쓰면 x는 1시 너무 쉽잖아. 이걸 주고 아니야, x는. 그치? 요거에 의하여 대칭 이동이 됐대.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은 벌써 나왔죠. 1, 2. 그 다음에 요 점이 0,0인데 이거를 여에 대해서 대칭하더라면 여기잖아. 얼마? 2,0이죠. 그럼 이 두 점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쉽게 준 거야, 사실. 원래 이게 되게 복잡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두 점 지나는 직선은 얼마? 뭐 기울기부터 보면 얘에서 얘 빼면 1분의 요거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둘 중에 뭐 하나 그냥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점 지난다 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면 되죠? 0, 2,0이니까 이렇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지나서 이제 여기 있는 개념 넓히기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자, 이것은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아까처럼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고, 이렇게 작게 해야지. 해볼게요. 이 직선을 얘에 대하여 대칭으로 한 겁니다. 그럼 뭐부터 일단 구하자? 교점부터 구해야죠. 교점부터 구해야죠.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하면 슥슥 아이고 x는 얼마? 0 0,2라는 점에서 만나네요. 0,2라는 점에서 만나네요.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뻔히 대칭인 놈은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0,2인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에 0,2가 아닌 한 점이 필요한 거지. 뭐가 좋을까? 뭐 아무거나 1 집어넣으면 1, 얼마입니까? 1,4. 그치? 요 1,4가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것만. 맞죠?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1,4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를 난 몰라. a, b라고 잡을게. 둘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4가 요 점을 지나야 돼. 이 직선을 지나야 돼. 대입. 2 곱하면 a 빼기 b 플러스 1은 0. 이게 첫 번째 식. 됐죠? 두 번째, 둘의 기울기는 얘와 수직이어야 돼. 얘의 기울기가 1이었어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즉 a 마이너스 1분의 b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넘어가면 b 빼기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넘어가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는 0. 맞습니까? 둘이 더하면 없어지고 2a 빼기 4가 0. a는 2. a가 2면 b는 3. 그쵸? 마이너스 b였으니까 얘가. 그러면 얘가 2,3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직선의 방정식. 근데 0,1을 지나니까 n은 어차피 이겠죠. 그렇죠? 이 직선이 y절편이 어차피니까. 그러면 y는 mx 플러스 2인데 이거 대입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n값 나오겠지. 20 넣었더니 2m 플러스 2는 3. 얼마? m은 2분의 1. 라고 했네요. 둘이 곱하여라 1.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m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자, 최단거리 얘기 아까 했죠? 이거 먼저 예제 5번. x축으로 표현해. 알았어. 하나가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하나가 6,3이 있어요. 6,3. 근데 x축에 있다. p가 그럼 어떻게 해? 얘 대칭하면 여기 몇 컴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치?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8의 제곱,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6의 제곱 루트, 답은 10.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는 10이 된다라는 게. 만약에 이거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최소일 때의 x, 이 직선이 지나는 x절편 구하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하면 되죠. 그치? 다음. 자, 5-3번. 쌌더니 튕겨나가 이렇게 갔대. 근데 A가 6,1이고 얘가 2,3이야. 이 점 B의 좌표를 구하라 했어요. 여기에 좌표를 구하라 했어요. 좌표를 구하라 했습니다. 뭘 어려울 게 있어? 이렇게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3이 되죠? 얘는 6, 마이너스 1이 되죠? 둘을 지나는 직선일 때가 최소가 되고 그때의 x절편 구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C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 Y절편.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잖아. 세워볼게. 기울기 6에서 마이너스를 뺐어. 8분의 마이너스 1에서 3을 뺐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구나.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니까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6. 그쵸? 그래서 Y는 그냥 이 상태에서 X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죠? 전개 안 하고 Y 대신에 0 집어넣었더니 1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6.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6. 얼마? X는 4. 4였네요. 4,0입니다. 그치? 됐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문제 끝까지만 잘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차의 최대값. 어떤 거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P점이 이렇게 여기 X축 위에 있는데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걔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얘가 좀 복잡다단해요. 사실은 차의 최대값은 사실 두 점이 이런 데 아니고요. 한 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 근데 차의 최대값은 원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이하자면 좀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차의 최대값 BP-AP의 차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대칭 똑같이 이동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면 됩니다. 객관식이면 알겠죠? 주관식으로는 설마 안 나올 거야. 설마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예전에 평촌에서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리고 고장고에서 한 번 나왔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그게 예전에 10-가 10-나 할 때 2학기가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그때 신사고 교과서에 그 교과서 문제에 실려 있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시계 그래프. 얼른 나가고자 해야지. 자, 이번엔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시계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서 보면 이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실제로.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런 함수식은 나중에 이제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놈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값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y는 fx가 있는데 첫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 세 번째는 x와 y 둘 다 절대값이 있는 함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죠?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생겼겠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너희들한테 함정을 팔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도 똑같은 겁니다. 왜?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절대값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생겼겠죠? y의 절대값이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세 번째 것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것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전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차이를 보면 1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냥 그린다. 그냥 그리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뭐가 어떨 때 x가 0보다 클 때만 남기는 거죠. x가 0보다 커야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칭을 해? y축 대칭을 하죠. x에 그러면 y야. y축 대칭을 해버리면 돼요. 남은 놈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얘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수인 데만 냅두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놈을 가지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y는 fx를 그대로 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y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y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남은 부분을 x축 대칭하면 되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 뭐 y가 양수인 데를 남기니까 이렇게 남죠. 그리고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됐지?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그리려면 y는 fx를 그냥 그리는데 어떻게 돼야 이렇게 됩니까? x, y 둘 다 양수여야 되죠. 한마디로 x, y 둘 다 양수라는 얘기는 일사분면만 남기고야. 일사분면이 x도 양수, y도 양수잖아.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을 해버리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처럼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사분면만 남기는 거니까 얘만 남는 거죠. 얘만 다 지우고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대칭해버리면 되죠. 사실은. 그다음 마지막 4번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4번은 마찬가지로 y는 fx를 그리고요. y가 양수, x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y야. y가 양수인 데는 그대로 두고 y가 음수인 것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y가 음수인 부분은 뭐야? 걷어 올린다. 즉 데칼코마니 한다. 그죠? 데칼코마니. 즉 어떤 소리? 이렇게 있는데 y가 양수인 부분은 냅두고요. 얘는 냅두는 거죠. 얘는 냅두고 얘는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죠?
주황색으로 생긴 놈이 4번 얘기예요. 됐죠?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뭐 안 적어도 되겠습니까? 됐어?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어? 예전부터 뭐 함수할 때부터 여러 번 했던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자, 1차식인데 절대값 기호가 합으로 연결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야. y는 절대값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푸는 방법은 다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x가 알파보다 작다. 두 번째는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그다음에 x는 베타보다 크고 감마 사이일 때, 마지막으로 x가 감마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다 나눠야 돼. 범위를 모두 설정. 그래서 이 범위일 때의 그 직선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다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빨리 하려면 빨리 하는 방법은요. 원래는 범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하려면 어차피 요놈은요. 꺾은선 그래프가 된다.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어디서 꺾이냐? 여기 안에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여요. 오케이? 알파, F 알파, 그 다음에 베타, F 베타, 그 다음에 감마, F 감마. 요 세 점에서 어차피 꺾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이렇게 나왔죠. 꺾은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얘네들이 다 양수로 나오면 3x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다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 음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된 꺾은선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최소값을 언제 가져요? 가운데 값.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쳐. 예전에 나왔었어요. 고장고인가 경항공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y는 절대값 x-5 플러스 절대값 x-3, 절대값 x 플러스 5,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1 이렇게 나왔어. 이거의 최소값을 가요.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래프 중에서 y값이 제일 아래인 데를 골라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5고 3이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고 1이죠. 그럼 가운데 해당되는 게 얼마일 때야? 1일 때죠? 그럼 1 집어넣으면 그때가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돼? 4, 얘는 2, 얘는 6, 얘는 3, 얘는 0. 다 더하면 y값이 나오죠? 얼마? 15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놈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선생님이 다 얘기한 얘기야 지금. 자, 다음 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뭐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체 절대값 있는 형태죠. y는 2x 플러스 4. 어디야? 4 지나고 기울기가 2 직선이죠? 맞죠? 근데 전체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 이 음수에 해당되는 방법은 이렇게. 끝이죠? 이렇게 V자 모양을 생긴 놈이 정답이 아니에요. 4고요. 여기 얼마겠어? 이겠네요. 마이너스 1. 그죠? 끝. 얘 어떻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맞죠? 어차피 2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 2x 플러스 4 그냥 그려. 아까처럼. 이거죠? 근데 x에만 절대값이니까 x 양수 내두고 음수는 지워버리라고.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치? y축 대치. 이거죠. 얘하고 얘하고는 다르죠? 그치?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음
6-3번이 개념 넓히기지. 얘가 나타내는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너희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얘 보면은 어디서 꺾였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꺾였죠?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는 놈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자 그렇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쌤은 이렇게 볼게. 얘를 이 상태로 보지 말고 얘로 볼게요. 얘로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이동한 거죠. 맞지? 맞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면 얘는 y는 절대값 x에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야 x 양수면 마이너스 x 되고 여기는 플러스 x 됩니다. 왜?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렇게 생기면 이게 y는 절대값 x고요. 이렇게 생기면 얘하고 무슨 축대칭입니까?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y의 부분만 바꿨으니까 얘 y의 부분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바꿔볼게. 이동 절대값이어도 다 똑같다 했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절대값의 x 플러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1. 몇 번이야? 1번. 알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찾아내는 건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렇게 안 찾아내도요. 요런 점 이게 3점 정도만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놈 찾아도 바로 찾죠. 사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요거 알았어요. 아까 쌤이 얘기한 거죠? 꺾은 선 그래프가 될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꺾여? 마이너스라고 1에서 꺾일 거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0 되고 2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2야. 얘는 1 집어넣으면 2 되죠? 자, 얘가 다 양수라고 하면 이쪽일 때 다 양수잖아. 이 길기가 이 정도 되죠? 다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2 되죠? 길기가?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꺾어놓은 거더라고.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됐니? 이게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지금 다 범위 나눠서 했을 거야. 네, 시끄럽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3개짜리 최소값 구하라.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꺾인 점에서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 집어넣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돼. 어차피 0 집어넣었을 때일 거야. 답은 얼마? 4. 그렇죠? 0 집어넣으면 4죠? 얘는 1하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인데요. 어차피 꺾인 점에서가 최소값이 안 된다면 최소값이 아예 없어버려요. 봐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꺾인 점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이너스 있으면.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있습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꺾인 점에서 최대 최소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셋 중에서 얘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가운데 게 꼭 최소값이 아닐 수 있어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2니까 1 되죠? 1 집어넣었을 때가 0 집어넣으면 1, 0, 1이니까 2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앞에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 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값이 얼마다? 1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생겼길래 얘가 이렇게 생겼나요? 보여줄게. 얘 어떻게 생겼냐면 1,1 요점 지나고요. 0,2 요점 지나고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얘가 만약에 x가 다 크다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 되죠? 기울기? 얘는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1 됐으니까 기울기가 1 되겠죠. 그러니까 다 크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1 되고 마이너스 1 되죠.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가 잠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요. 얘는 플러스 x 나올 것이고 얘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지금 W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1일 수밖에 없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기울기가 1일 테니까. 사이는 무조건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끌어지는 놈 없습니다. 이런 놈은. 다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 꺾은 선 그래프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7라에서 한번 봐봐요. 요 범위 내에서 요거의 그래프에 대하여 또 절대값이 있어.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얘의 그래프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한번 해볼게. 먼저 얘의 그래프 그려볼게. 어디서? 0하고 2에서 꺾이겠죠?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치? 2를 집어넣으면 0이고요. 2네요. 자, 얘가 2보다 크다면 얘 x고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얼마 돼?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무조건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되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얘가 이렇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됐죠? 그런데 이거에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겨야 돼? 오케이? 양의 방향은 그대로 냅두고 음의 방향은 걷어 올린 거니까. 얘야 얘. 얘가 지금 이 그래프야. 마이너스 4에서 2, 3, 4 마이너스 2쯤 있겠죠?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이고요. x는 4. x축 및 y축. 이 범위에서 정의된 게 x축, y축, x는 4로. x는 4가 이거잖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x축, y축 4니까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됐니? 그러면 뭐 어차피 이거 똑같지 않겠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얘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3. 여기서까지 높이는 2였죠? 아까. 그치? 8. 왜 8 없어? 3이 6인데. 이렇게. 그쵸? 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엄청 쉽잖아.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됩니다.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동영이도.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등식 영역만 하면 이제 모든 범위가 다 끝나는 거야. 이 부등식 영역은요, 이제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 여태 동안 배웠던 함수가 무슨 함수였니? 일단 1차 함수 중학교 때 배웠죠? 2차 함수 배웠죠? 방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 배웠지? 이거 빼고 더 배운 거 원의 방정식 있죠? 빼고 더 있어 없어? 너네 뭐 유리함수 배운 것도 아니고 무리함수 배운 것도 아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무조건 이 그래프들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지는지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은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은근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는 애들은 헬이야, 헬.
전방 그릴 줄 알고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릴 줄만 알면 얘는 그냥 쉽다. 물론 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대학교를 갔는데 공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문과로 갔는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때 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LP라고 있습니다. LP. 대학교 때 저희가 그 수업 내용이 LP야, LP. 선형계획법. 리니어가 선이 있죠. 그 다음에 계획이 뭐야? 플랜. 그치? 그래서 리니어 플래닝이라고 하는 선형계획법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전공 수업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때 똑같이 이걸 배우는데 단지 차이는 뭐냐? 영어로 배운다. 영어로 가르쳐줍니다. 거기서는 선형계획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왜 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 재고가 얼마나 남았고 내가 파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걸 싸게라도 파는 게, 처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 선형계획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대생들 중에서 관련된 과들은 이 LP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때 잘 들어놓은 친구는 영어로 쌀라쌀라 교수님이 설명을 해도, 수업도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안 해요, 수업. 대학교 때 선생님 깜짝 놀랐어. 영어 안 그래도 못해 죽겠는데 막 영어로 수업해서 친구들 막 수업 노트 베껴가지고 막 그걸로 하기가, 공부도 잘 하지도 않았지만도. 근데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꼭지점만 찾아갖고 대입하면 답이야. 거기 그래프 그려지는 게 선형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직선은요 꼭지점일 때만 거의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선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직선이 뭘 여기 지나간대. 그럼 언제?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꼭지점의 좌표만 찾아갖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꼭지점의 좌표 찾아서 대입하는 게 어렵겠냐? 내용은 그건데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부등식 영역을 마무리를 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